커피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좀 늙을까요? 아니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질까요? 여드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피부과 전문의가 커피와 피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커피 두세 잔 정도 드시죠? 또 사실 진료하다 보면 정말 많이 마시는데요. 생각해보면 어떤 데서는 커피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데서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커피에 대한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피부와 커피와 관련된 의학 논문 총 17편을 꼼꼼히 읽었고요. 저가 가지고 있는 피부과적인 지식, 논문에서 말하는 커피에 대한 지식을 잘 버무려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하면 왠지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첫 번째 찾아본 것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피부가 늙을까에 대한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멘델 무작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커피 섭취와 피부 얼굴 노화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간단하게 결과만 보시면 커피를 많이 마셨던 군에서 마시지 않은 군에 비해서 피부의 노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도 비슷했어요. 커피를 좀 먹었더니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피부의 수분, 밝기, 탄력, 피부결들에 대해서 논문을 봤는데 이건 역시 커피를 마셨던 사람 측에서 좋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커피를 투여하고 투여하지 않은 임상 실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콜라겐이 증가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위험하고요. 최소한 커피를 먹었을 때 피부에 노화를 태고 피부에 나쁜 영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놓이시죠? 다음 이 논문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커피 중에서도 좋은 성분도 있고 나쁜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성분이 카페인이잖아요. 20대 남자 15명에게 일주일 동안 카페인을 하루에 350mg, 거의 커피 한 5잔 정도를 마시게 했는데 우리 피부에 건강을 주는 항산화 수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외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산화물질이 나와서 피부를 노화시키는 건데 순수하게 카페인만 먹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항산화 시스템이 조금 올라갔다는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저도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나온 거는 맞죠. 모두가 공통적으로 피부 노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의외지만 피부에 최소한 늙게 하진 않는다라는 논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미 잡티와 같은 색소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생지를 이용한 실험이었어요. 생지 등에다가 인위적으로 자외선을 쏘게 돼서 피부에 손상을 줬어요. 그 다음에 카페인을 줬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카페인을 줬던 쪽에서 피부 세포의 세포 자멸사, 즉 에파토시스라고 하는 것이 증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피부에 자외선이 들어가게 되면 DNA가 손상이 돼요. DNA가 손상이 되면 우리 몸이 느끼기에 이 세포는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되면 세포 자멸사, 즉 에파토시스를 해서 얘들 포기해서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러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데 계속 놔두면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 돌연변이로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는 애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는데 카페인을 넣었더니 스스로의 정화작용이 더 증가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으면 피부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그럼 내가 오늘 커피 마셨으니까 선크림 안 발라도 되겠나라는 건 아니고 피부암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좀 보호작용을 한다는 의미니까 자외선은 꼼꼼히 잘 발라야 됩니다. 기미와 색소 침착은 좀 어떨까요? 2015년 일본 30대에서 60대 건강한 여성 13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커피를 마셨더니 마시지 않은 쪽에 비해서 얼굴에 자외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이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일본 여성 244명의 얼굴을 영상 장비로 분석 평가했는데요. 커피에는 사실 폴리페놀이 많은데요. 폴리페놀 섭취량이 많을수록 자외선과 관련된 색소반 점수가 낮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사실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운동이나 식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커피가 직접적으로 색소 침착을 줄였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가 기미를 치료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기미 때문에 커피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기미 때문에 커피도 끊으려고 말하시면 간혹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만 마시면 자꾸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커피와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드신 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블랙 커피를 마신 건지 아니면 바닐라 라떼, 돌체 라떼, 연유 커피처럼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간 커피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하면 커피 자체가 여드름을 유발한다는 어떤 논문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당분이 많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정도 섭취하면 혈당과 인슐린이 빠르게 올라가죠. 이 과정에서 IGF와 관련된 신호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피지 분비도 증가하고 모낭의 각질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문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자체를 연구를 논문한 건 아니지만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당 성분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논문이었기 때문에 커피 자체는 여드름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커피를 마실 때 되도록이면 달지 않는 커피를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커피를 마시면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탈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커피를 자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 관련된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요. 2014년 연구에서는 한쪽에는 하루에 800cc의 커피, 다른 대조군에는 800cc의 물을 마시게 했어요. 둘 다 소변을 많이 마렵겠죠? 이 둘을 비교해 봤더니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해서 일반 물을 마신 거에 비교해서 특별히 더 이뇨작용이 돼서 얼굴이 건조해졌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논문은 카페인 용량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한쪽에는 저용량, 한쪽에는 kg당 6mg의 고용량 카페인을 넣었더니 이 경우에는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건조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커피를 많이 마셔서 소변을 많이 해서 약간 탈수는 생길 수 있겠지만 정말 고용량의 카페인을 마셨을 경우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마시는 거 정도 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이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분들은 보면 선생님 커피 마셨더니 정말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고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원장님은 왜 반대로 말씀하시냐에 대한 제가 반론을 찾기 위해서 한번 논문을 쭉 찾아봤는데 커피 자체가 피부를 손상시킨다는 논문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면 때문입니다. 2013년 연구에서는 카페인을 하루에 400mg을 취침 직전, 취침 3시간 전, 6시간 전에 각각 섭취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취침 6시간 전에 섭취한 경우에도 수면의 시간과 수면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카페인 400mg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은 아니죠.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와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커피를 마신 시간보다 실제로 그 커피가 자신의 수면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5년도 연구에서 보면 만성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 내인성 노화의 징후가 더 많이 나타났고 손상된 피부 장벽의 회복도도 떨어지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이 경우에는 커피를 줄이는 것이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 피부를 악화시키는 걸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용량 카페인을 투여했더니 그것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코티졸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코티졸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오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코티졸이 증가하게 되면 여드름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면 코티졸이 올라가서 바로 여드름이나 피부에 노화가 생긴다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카페인의 용량과 평소 섭취 습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커피가 피부를 직접 늙게 만든다기보다는 늦은 시간에 카페인 때문에 수면이 부족해지는 것이 피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너무 고용량의 커피를 먹었을 경우에 간접적으로 코티졸이 증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얼굴이 좀 선생님 붉어져요. 그리고 주사 피부염 있는 분들이 주사가 좀 악화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분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과연 커피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그런 건지 커피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2018년도에 82,000명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했어요. 자, 커피를 많이 섭취할수록 새롭게 주사 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다라고 반대 결과의 연구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약 8만 명 정도를 연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물론 커피가 주사와 홍조에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주사 피부염 환자가 카페인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1981년도에는 상당히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주사 피부염 환자에게 온도를 다르게 해서 커피를 좀 마시게 했어요.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게 한 환자에서는 뚜렷한 홍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한 커피를 먹게 했던 군, 그리고 꼭 커피가 아니라도 뜨거운 물을 마시게 했던 대조군에서는 홍조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커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 뜨거운 커피를 먹었을 때 피부에 혈관이 확장돼서 홍조가 악화됐다는 중요한 논문이었죠. 따라서 얼굴에 홍조나 주사 피부염이 있다면 무조건 커피를 끊기 전에 이왕이면 커피 너무 뜨겁게 마시지 않거나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꾸면은 크게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커피의 이점을 얘기했지만 커피를 피부의 영양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부러 여러 잔 마시지 마시고 오히려 카페인을 너무 과하게 마시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들어와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퍼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